가을 햇살이 저택의 넓은 유리창을 타고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윤미정은 창가에 서서 정원의 메마른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에서 나는 김이 창문을 살짝 흐렸지요. 또 하루가 지나가는군요. 혼잣말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층 규모의 이 저택에서 혼자 지낸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지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미정은 이곳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촬영한 그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밝았지요. 미정은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미정은 올해 50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미술을 전공했던 그녀는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평범한 주부로 살았지요. 아이가 없었던 부부는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20년을 함께했습니다. 남편은 부동산 개발업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사업도 번창했지요. 이 저택도 남편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것이었습니다. 1500평 대지에 자리한 저택은 그들만의 작은 왕국이었지요. 하지만 6개월 전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정은 병원에서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무너져 내렸지요. 장례를 치른 후에도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 큰 집을 혼자 어떻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미정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택 곳곳에는 고장난 설비들이 늘어가고 있었지요. 정원의 잔디는 누렇게 변했고 수도관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업체에 일일이 연락해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른 사람이 와서 일하는 것이 불안했지요.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 쓸쓸하네요. 미정은 2층 침실에 올라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너무 큰 침대였지요. 남편과 함께 잠들던 이 공간이 이제는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이웃집들이 보였지요. 하지만 담장이 높아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고립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혼자가 되고 보니 이 저택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서재에 가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남긴 재산이 넉넉해서 경제적 걱정은 없었지요. 하지만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이 큰 집을 관리할 수는 없었지요. 믿을 만한 관리인을 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지역 일자리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택 관리인을 구하고 있는데요. 성실하고 믿을 만한 분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마침 적임자가 한 분 계십니다. 강준호라는 분인데 건설업계에서 오래 일하신 경험이 있어서 집 관리에는 전문가시지요. 미정은 그 이름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강준호.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왠지 모를 기대감이 솟아올랐지요. 그분과 면담 일정을 잡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자 저택이 조금 덜 적적해 보였습니다. 미정은 정원 쪽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지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이 저택에 찾아올 한 남자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지요. 미정은 남편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강준호가 저택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묵묵히 일했지요. 고장난 수도관을 고치고 정원의 잔디를 깎고 벽지가 벗겨진 곳을 다시 발랐습니다. 미정은 그의 성실함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지요. 이 큰 집에 남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준호 씨, 점심 드세요. 미정은 1층 거실 테이블에 도시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마당에서 페인트 칠을 하다가 들어왔지요. 고맙습니다, 사모님.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굵은 손을 바라보았지요. 일에 익숙한 손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월 중순,
폭염이 연일 계속됐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난 2층 작업실에서 준호는 벽지 작업을 하고 있었지요. 미정은 차가운 보리차를 끓여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호 씨, 너무 더우시죠? 보리차 좀. 문을 열고 들어서던 미정이 멈춰 섰습니다. 준호는 작업복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었지요. 땀에 젖은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지요. 그녀는 몇 년 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는 보리차를 테이블에 조용히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준호가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일은 마쳤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준호 씨, 잠깐만요. 미정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있는 거실에서 쉬세요. 밤에도 너무 더우면 여기서 주무셔도 괜찮고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요? 몸이 상하면 일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그래도 주인과 일꾼이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건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지요. 죄송해요. 제가 생각 없이 말했네요. 아닙니다. 사모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전 괜찮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미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지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정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준호와 마주쳤지요. 좁은 복도에서 둘의 몸이 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서둘러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접촉이 미정에게는 전기 같은 충격이었지요. 괜찮아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도 뭔가 느낀 듯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개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외로움과 갈망이 폭풍처럼 밀려왔지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지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이었지요. 준호 씨, 아침 드세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는데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했어요. 같이 드셔요. 미정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지요. 때때로 눈이 마주치면 서둘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모님,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혹시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시면 다른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사모님이 뭔가 불편해 보이셔서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미정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지요. 전 사모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께 남자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준호 씨. 미정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모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그 한마디에 미정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견뎌왔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지요.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큰 집에서 혼자.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지요. 그날 오후 미정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잔디를 깎고 있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분명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지요. 성실하고 신중하고 배려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원이고 자신은 고용주였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에게 기울어져 있었지요. 준호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정을 처음 봤을 때부터 그녀의 품격에 이끌렸지요. 하지만 신분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가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호 씨도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가 돌아서려던 순간 미정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저와 차 한잔 하실래요?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제안이 단순한 차 한 잔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사모님, 그냥 대화 상대가 필요해요. 너무 외로워서요. 준호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 시간이 며칠 계속됐습니다. 미정과 준호는 점점 가까워졌지요. 하지만 둘 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정은 침실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건 알아.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진 건 정말 오랜만이야. 1층에서 자고 있을 준호 역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름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깊어져 가고 있었지요. 8월의 어느 오후 미정은 정원에서 준호와 함께 장미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가까워져 있었지요. 아직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장미는 가지치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요? 저는 잘 몰라서.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의 손길을 따라 장미가 예뻐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그때 대문벨이 울렸습니다. 누구 올 사람 있을까요? 미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지요. 현관으로 나간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거든요. 윤미정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저희는 강서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잠시 여쭤볼 일이 있어서요. 미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에서 경찰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댁에서 일하고 있는 강준호라는 분 아시죠? 네, 저희 관리인인데요. 그분이 사기 사건의 지명 수배자입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2년 전 건설업체 JS 개발에서 일하면서 회사 자금 3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일했던 박도현이라는 사람이 신고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강준호가 회계를 담당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돈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함께 지낸 준호가 사기꾼이라니요. 혹시 그분 어디 계신가요? 지금 정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함께 가보시죠. 경찰관들과 함께 정원으로 나간 미정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장미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지요. 강준호 씨? 경찰관이 부르자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요. 네, 강서경찰서입니다.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JS 개발 사건 관련해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준호의 시선이 미정을 향했습니다. 미정은 그 눈빛을 차마 마주볼 수 없었지요. 사모님, 준호가 애절하게 불렀습니다. 전 결백합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강준호 씨 가시죠. 경찰관이 재촉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미정을 바라봤지만 그녀는 끝내 시선을 피했지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자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저녁 늦게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사모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미정은 냉랭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설명을요? 전 정말 무죄입니다. 박도현이 모든 걸 저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미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지금은 없지만 없다고요? 미정이 일어났습니다. 준호 씨, 저는 당신을 믿고 싶어요. 하지만 경찰이 온 지금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준호의 얼굴이 절망에 찌들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죄송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미정은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2달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요. 준호의 성실한 모습들, 따뜻한 미소들, 그리고 자신을 배려하는 마음들. 정말 사기꾼이었을까? 하지만 경찰이 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벽이 생겼지요. 미정은 준호를 바라볼 때마다 의심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점심 드세요. 테이블에 놓고 가세요. 미정의 대답이 냉담했습니다. 준호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지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미정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전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당신을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어요. 저 때문에 사모님이 고통받는 걸 보니 견딜 수가 없네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까지 증명될지 모르는 결백함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요. 미정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정말,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몇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짐을 싸는 소리가 1층에서 들렸습니다. 미정은 2층 침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가꾸던 장미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지요. 정말 그이가 사기꾼일까? 마음 한편으로는 준호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지요. 사모님, 아래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니다. 미정은 창문에서 그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큰 가방 하나만 들고 대문을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지요. 그 순간 미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냉대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준호 씨. 그녀가 창문을 열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준호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정과 눈이 마주쳤지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뛰어내려가서 그를 붙잡고 싶었지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인 후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홀로 저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 외로움은 남편을 잃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외로움이었거든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그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의 진실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지요. 그이가 정말 무죄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는 떠났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지요. 미정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을 품었지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서 다시 그를 만날 수 있기를.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